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양가 집안에 조금씩 금이 가는 걸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된 이후부터 바로잡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온 이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 지금까지 절망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이 넘었고 현재 6살 된 딸 하나 있는데요. 제 딸 지안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니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만큼 노하우도 남들보다 몇 개는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강하게 되면서 적자만 가져오던 사업은 어느새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정도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가 저희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그걸 계기로 시모와 신우까지 옆에서 거들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조금 잘 된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당분간 기복 없이 유지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부는 저희 계획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너희들이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까먹은 돈이 얼마냐? 사업이 잘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미련한 짓을 하려는 거야? 미련하다뇨. 저희도 다 생각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일을 벌여놨다가 수습도 안 되면 어쩌려고요? 그때 돼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시게요? 저희 사업이니 더 이상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사업장에 벌써 집안의 가장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해서 저 혼자 무너지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다르다고요. 이제는 저를 믿고 인생을 맡긴 집안의 가장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가라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일로 2번 다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동안 쌓였던 대출빚 갚고 안정권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에요. 태영이 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부모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우리가 뭐 좀 달라고 할까봐 미리 차단이라도 하는 거야?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엄마, 내가 항상 말했었잖아.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등 돌리려고 준비한다고 했지? 자기 친엄마가 찾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랑 인연 끊을걸? 그 전에 받아줄 수 있는 거 전부 뜯어내야 한다니까? 아가씨,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라고 감싸고 도는 것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빚만 산더미만큼 늘어나선 손만 벌렸지 제대로 된 보답 같은 건 해준 적도 없었잖아. 잘 벌고 있으면 그만큼 쓰는 것도 달라져야 하는데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궁핍한 건 여전하니 불만이 안 터져 나오겠어? 솔직히 매달 용돈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해도 주지도 않잖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빌려주신 거 이자까지 해서 다 돌려드렸고 저번 달에도 가족여행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신 거 사드리지 않았어요? 받은 건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까지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 돼야 가족이 행복한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시댁에 남편의 자리는 없었어요.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부의 자식으로 시모와 결혼하고 나서 그 사이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부의 바람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아예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불안해진 남편이 직접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모는 얼굴 보기만 하면 안 좋은 말들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는 친아들인데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편이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일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시부모님과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힘들게 하니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고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임신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대들기 시작했네요. 그동안의 남편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불화가 지속된다면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전부 변경하려고요. 명절이에 특별한 날 아니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지 않겠어요? 사업 안 될 때는 니까짓 게 무슨 사업이냐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이번엔 사업이 잘 된다고 욕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못한 게 뭐가 있죠? 지금까지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기죽어야 마음이 편하세요? 그이가 잘 돼야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짓 봐라. 누구 때문에 사업이 잘 된 건데?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래서 내가 사업한다고 돈 안 빌려줬었어? 없는 돈 긁어다가 지원 안 해줬냐고? 이제 잘 되고 있으니 우리는 찌그러져 있어라. 초등학생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왜 힘들게 키워놨는지 알아? 내가 늙으면 전부 보상 받으려고 그런 거야.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치러야 하니까 너희들 돈 좀 줘야겠다. 이번에 수진이가 결혼할 신랑감을 집으로 데려오거든. 앞으로 들어갈 결혼 비용 싹 다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길 바란다. 당연히 동생 일인데 모른 척 하진 않겠지? 그리고 수진이 신랑감 올 때 굳이 집에 안 와도 돼. 어차피 너는 배다른 자식이라 있어봤자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 돈만 붙이면 될 것 같다. 너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던 뭐래도 신경 안 쓰겠다만 네가 행사와 명절에 대해 선을 긋고 오내간에 한다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되지 않니? 어디서 시부모님한테 눈치 껴세우고 버르장머리 없이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가 한 말에 대해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아예 저희를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곳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지 오로지 자기 딸 시집 보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운했네요. 만약 시모가 남편의 친엄마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새엄마이니 저렇게 막대하는 것 같아 이참에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시모는 그렇다 쳐도 시부는 친아들인데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네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동안 신우와 시부모 뒷바라지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냥 인연 끊고 혼자서 살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냐고 물어보는 대답에 돌아오는 건 한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하는 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욱더 많아졌고 자신들이 바라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불만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 저희의 상황을 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지 물어보니 부모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호하게 인연 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부모와 신우의 배가 너무 불러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라며 없어봐야 그때 돼서 빈자리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당장 이사부터 하길 권했고 저희 부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 더욱더 의견이 확실해져서 결국 이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신경도 안 쓰시더니 이사 당일이 돼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저희를 막아서기 시작했네요. 이것들 봐라. 진짜 이사를 하려고 업체까지 불렀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몰라?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가족은 서로 뭉쳐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 이사 가면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 당장 이사 취소하고 다시 짐들 원래대로 돌려놓거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저를 아들로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저 돈만 버는 기계로 대하셨잖아요. 맨날 수진이 걱정만 했으면서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랑을 주신 적 있으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나는 너도 똑같이 대해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진이랑 너랑 어떻게 비교를 하니? 걔는 어리고 여자잖아. 당연히 너보다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막내니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지 않겠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이 애비랑 인연 끊겠다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냐? 오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거 하나 없어. 잘 생각해봐. 가족 버리고 떠난 사람들 중 잘된 사람 본 적 있어? 시댁 식구 전부 찾아와서는 갑자기 이사 가려는 당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나와야만 꼬리를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심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할지 쳐다보고 있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이젠 저와 곧 태어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어렵게 결정한 만큼 무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사를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남편도 이번만큼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듯
주춤거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분노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시부는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갔고 저희는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는 격려적인 말을 해준 뒤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향했네요. 별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둘러 도착을 했는데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직원들이 몰려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직원에게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저희 얼굴은 사색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저희 사업장에 있는 장비들을 죄다 부셔놓곤 일을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했다며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시부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경찰까지 동원이 되고서야 모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왜 이렇게까지 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가 사업장에서 난리를 친 뒤에 남편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는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었고 그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우울증이 크게 오고 말았네요. 이런 와중에 개념이 없는 신우는 겨우 정상 가동돼서 정신없는 시기에 사업장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뭐라고요? 돈을 달라고요? 아버님이 망가뜨린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없으세요? 저도 참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겠어요. 10원 하나 줄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세요. 아가씨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오빠인데 돈 말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먼저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사업장에 찾아와서 돈 달라고 요구하시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테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오빠한테 돈 달라는 건데 왜 본인이 열을 내고 그러세요?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 순간 남편이 신우에게 처음으로 뺨에 손을 올렸고 버릇없이 행동했다면서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겪게 돼서 당황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기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장을 뛰쳐나갔네요. 남편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을 떨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제 핸드폰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쉬지 않고 시모에게 전화가 오길래 사무실 밖으로 나가 시모의 전화를 받자마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듣고만 있었죠. 결론은 자기 딸에게 손을 올린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였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만 한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걸 대신 대답해 주었네요. 시부가 망가뜨린 장비에 대해 전액 보상하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횡설수설하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급하게 꼬리를 내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잠해졌고 그렇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신우의 얼굴에 손을 댄 행동에 대해 돈을 요구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부가 부숴버린 장비값에 대해 청구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주었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이참에 인연 끊을 수 있게 돼서 잘했다며 사업장도 다른 지역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잘 버티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오고 2번 다시 시댁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오니 사업장 능률도 많이 올랐고 여기저기 남아있던 빚들도 전부 갚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이 워낙 잘 풀리게 되니 남편은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어요. 저는 출산이 임박해지면서 한동안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산한 이후부터 아예 육아에만 신경을 쓰길 바랬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리도 어느 정도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있을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건 저희의 미련한 바람이었는지 사업장에서 자주 밤을 새웠던 남편이 그날도 밀린 업무로 사무실에서 자야 할 것 같다며 다음날 가겠다고 통화를 끝낸 뒤 저도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이 사무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확인한 후 급하게 신고를 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 있는 상태라며 병원으로 서둘러 와줘야 할 것 같다고 재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만삭인 배를 움켜쥐고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오게 되었고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날 뻔할 정도로 위태로웠지만 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진단 결과가 뒤따르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돈만 쫓아가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질 게 뻔하지. 가족들보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디? 이제 어쩔 거야?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그럼 지금 힘들게 일궈놓은 사업도 전부 말아먹는 거 아니냐?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사업이 문제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뭘 어떻게 알아? 너희 직원이 알려줬으니까 여기로 찾아온 거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 통 해봤는데 갑자기 평원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이렇게 된 이상 너희 시애비가 사업장을 일단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왜 사업을 이끌어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당분간 이 사람 없어도 충분히 직원들끼리 이끌어갈 수 있고 저도 있어서 아버님 도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사업 말아먹을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제 말이 틀렸어요?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전부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언니는 사람 참 못 믿어. 우리가 남이야? 한 가족인데 망하는 걸 보고 싶겠어? 도움 줄 때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서 예정보다 빠른 진통이 오고 말았고 결국 저도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병실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남편의 걱정을 하며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이 출산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 저희 부모님께 가족의 안 좋은 상황을 알려주게 되었네요. 안 좋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지만 그동안 남편과 함께 손을 맞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산후조리 할 수도 없이 사업장에 출근을 해야만 했어요. 확실히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그동안 저희와 계약을 유지했던 업체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어 남편이 회복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해 주셨고 그 사이 저는 육아와 함께 직원들의 도움으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끈질긴 만행은 정말 견디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에는 입원한 날 이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사업장엔 출근 도장 찍듯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되려 도움을 주려는 가족을 내친다고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으니 남편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어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재활을 한다고 해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장애를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도와줘야만 하는 입장이었죠. 친정 엄마도 제 딸 지안이 하나 돌봐주는 것도 버거워 몸살이 날 정도인데 남편까지 돌봄이 필요하다 보니 앞날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일찍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 말을 알아듣긴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웠고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던 시모가 말을 붙였네요. 어쩌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안 그래? 너희 사돈 지안이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지금 방법이 없잖아. 이제 태어나서 집에서 생활해야 할 텐데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남들 시키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가 더 잘 돌봐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맡겨라. 그 대신 수진이 결혼할 때 돈도 좀 보태주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뭉쳐야 되는 거 알지? 가족이 뭐겠어.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지난 과거의 일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 날만 생각하자. 태영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 우리가 계속 도와주려고 했지 크게 바란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눈 감고 우리한테 태영이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다음날부터 짐 싸서 준비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모는 남편의 상태가 회복 불능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마음 아파하셨고 적극적으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며 신우 결혼식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달라며 남들보다 가족이 함께하길 원했어요. 저도 남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그동안 시모의 성격을 봐왔던 터라 다른 계획이 있을지 몰라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시부가 거들면서 힘쓰는 일은 자기가 하겠다며 그동안 아비로서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결국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부모의 도움으로 남편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지안이는 친정에 있고 남편은 저희 집에 시부모님과 머물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사업 운영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앞만 보며 달렸네요. 시부모의 금전적인 요구는 당연히 뒤따라왔어요. 그래도 항상 친정에 들려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안심은 됐었죠. 그렇게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충족해주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지안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서 조금의 여유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죠. 그 사이 신우도 제가 없을 때 집에 자주 찾아와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것 같았고 서로는 큰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정집에서 지안이를 데리고 집에만 돌아오면 작은 방에서 혼자 놀 때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놀이 같은 걸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꼭 대화하는 걸 따라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보았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시모와 신우가 남편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투를 따라하는 거였고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자연스럽게 집안의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액자 캠코더를 몇 개 구매해 집안 곳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웬 액자야? 집안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그런 걸 걸어놔봤자 정신없고 지저분하기만 하지. 선물 받은 건데요. 그냥 바닥에 놔두는 것보다 걸어두는 게 분위기도 살 것 같아서요. 제가 없는 동안 별일 없죠? 별일이야 있겠어?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 그나저나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 좀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돈 좀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지? 태영이 돌봐주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는데 온천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도 함께 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신경 좀 써줘.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언제 가시는데요? 그럼 아버님이 그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참에 모두가 함께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힘들면 수진이랑 나랑 둘만 가야지. 너희 시애비도 요즘 여기저기 골병이 들었는지 온몸이 쑤신다고 하더라. 이번만 사람 불러서 대신 돌봐주게 하고 함께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인수인계는 잘 해주시고요. 그때 맞춰서 통장에 돈 입금해 드릴게요. 시모는 항상 자신이 고생한 만큼 보상을 금전적으로 받길 원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요구성이 심해졌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전부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대신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재우고 액자 뒤에 있던 녹화된 파일을 꺼낸 뒤 방에 들어와 제가 없을 때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출근하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긋지긋해 죽겠네. 일하는 사람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어? 태영이 지금 큰 거 싼 거 같은데? 당신이 화장실에 좀 두고 와. 맨날 돈만 까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사람 시켜서 했지? 당신이 한 건 하나도 없잖아? 기다려봐. 조금 있다 일하는 분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 좀 해. 그만두면 우리만 손해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고 있지? 당신이 그때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고생도 사서 하는 거라고. 그냥 살살 타일러서 수진이 결혼식 비용 받아내면 될 것을 뒤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 태영이가 지금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 알지? 듣고 있으면 뭐해?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어쩌게? 그러니까 돈 달라고 했을 때 군말 하지 않고 줬어야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다가 이런 걸 당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다른 방법 좀 생각해봐. 좀 더 편한 방법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태영이가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돈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좀 고생스러워도 지금처럼 살아야지 어쩌겠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듣고 난 이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모를 6년 동안 겪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가족이고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믿고 있었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제 딸 지안이도 함께 맡긴 적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과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당시 하필 그때 사업이 커지는 시점이라 정신없어서 CCTV를 설치하지 못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알아보고 설치했더라면 6년의 시간 동안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일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고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 경찰들에게 알렸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대화와 남편을 대하는 장면들이 들어있는 영상을 확인한 이후 수사에 들어가면서 시댁 식구들은 전부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뜻밖의 추가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에 시모와 시부의 대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자 그걸 본 시모가 모든 계획은 신우가 꾸민 거라며 결정적인 범행 동기를 신우에게 몰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며 나올 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시모와 신우가 남편을 함께 밀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실에 할 말을 잃었고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모는 자기 자식의 결혼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신우의 머리채를 잡는 일이 발생되면서 경찰서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은 의도적으로 남편을 밀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6년이란 기간 동안 저를 속이며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한 점들에 대해 시모와 신우는 각각 7년의 형을 받게 되었고 시부는 5년형을 선고받았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람들의 형량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보다 더 큰 형량이 주어졌겠지만 장애를 입었어도
살아있다는 현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그걸로 끝이었네요. 그 사람들이 전부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했던 행동들과 저에게 연기하면서 지냈던 세월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뒤 다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걸 생각하니 벌써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는 현재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편과 제 딸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네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남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젠 저도 너무 지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무의미한 걸 이번에 많이 느끼게 되었네요. 여러분들께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